한반도 지질의 보고, 강원도 DMZ. 화산이 폭발해서 그 용암이 분출이 돼서 이 천원평야를 다 뒤덮었죠. DMZ에서만 볼 수 있는 천혜의 자연 모습.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민간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민통선 지역 아니었어요. 강원도 DMZ 일대로 떠나는 국가지질공원 탐방기. 그 신비로운 여정이 지금 펼쳐진다. 한반도의 정중앙, 동부전선 DMZ의 접경지 강원도 양구. 이곳을 시작으로 특별한 여행길에 나선 사람들이 있다. 저기가 추적 장치를 받아야 되는데 네 분만 하시면 된대요. 네, 네 분이요. 강원도에서 특히 작년에 그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모든 우리 국민들에게 좀 알리고 또한 또 우리가 지구과학 역사에 대한 어떤 교육의 장으로서 또한 여행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여정은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DMZ 일대를 탐방하는 여정. 그 중에서도 한반도 지질의 보고라 불리는 강원도 양구와 철원을 둘러볼 예정이다. 이들이 먼저 찾은 곳은 양구의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 안에 있는 두타연. 6.25 전쟁이 일어나서 여기 살던 사람들은 북쪽으로 피난을 가고 또 요 6.25 당시에는 여기가 아주 전투가 치열하게 벌었던 싸움의 중심지이고 또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민간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민통선 지역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원시림이 형성이 됐고 두타연이란 이름은 천년 전 두타사란 절이 있었다는 데서 지어진 이름. 휴전 이후 지난 50여 년간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됐기 때문에 원시 자연을 그대로 간직한 DMZ 생태계의 보고로 불린다. 이게 옛날에는 이 물줄기가 이렇게 바로 직류로 이렇게 흐르지 않고 저 산 밑으로 동그랗게 돌아서 이렇게 삥 돌아서 이제 요쪽으로 이렇게 쭉 와가지고 그 물줄기가 여기 저기 구를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구하도라고 하고요. 이게 지금 직류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뭐 억년이 넘었겠죠. 이렇게 되기까지는. 두타연은 하천이 깊은 골짜기 사이를 굽이쳐 흐르는 과정에서 굽어진 부분이 끊어지며 만들어진 폭포 아래의 물웅덩이. 과거에 물이 흐르던 흔적인 구하도 등 다양한 지형을 관찰할 수 있다. 깊이가 12m, 열목은 우리나라 최대의 서식지. 열목은 그저그대로 눈에 열이 많은 물고기. 왜 눈동자에서 열을 내느냐 하면은 여기는 수온, 그 열목은 수온이 14도 이하에서만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온이 차가워서 그래서 눈에서 열을 낸다고도 합니다. 열목어는 물이 맑고 수온이 낮은 산간 계곡에 서식하는 멸종 위기의 민물고기. 이곳 두타연은 녀석들이 가장 많이 서식하는 주 본거지다.
얼음치 또한 두타연에 서식하는 아주 귀한 손님. 열목어와 함께 오염되지 않은 물에서만 볼 수 있다. 두타연의 청정함을 만끽하고 이어 도착한 곳은 양구 백자박물관. 박물관은 전통 백자를 비롯한 도자기 3천여 점이 다양하게 전시되고 있다. 사실 양구 지역은 고려시대부터 20세기까지 약 600여 년간 백자가 생산됐던 곳. 방산에서 광주까지는 그런 유람을 하면서 갈 수는 없습니다. 그 흙이 빨리 필요하니까 빨리 가져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록에 보면 3일 밤낮을 새서라도 가져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백자 생산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양구 지역이 600여의 도자기 역사, 백자 역사를 가지고 된 이유는 양구 백토라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백잔을 만들기 위해서는 백토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흙이 바로 이 양구 지역에서는 많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이 흙이 얼마나 좋았냐면 조선 왕실에서 썼던 그릇들을 만드는 주 원료로 가장 오랜 기간, 가장 많은 양이 납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구 백토 때문에 양구 지역은 백자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게 지금 1970년대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양구에서 흔히 발견되는 백토. 암석이 풍화되면서 만들어진 수많은 시간의 산물이다. 도자기를 그 위에 이제 쌓아 올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바닥이 좀 중요합니다. 백자의 주산지에 와서 어디 구경만 할 수 있으랴. 백토를 가지고 저마다의 도자기 빚기에 직접 나서본다. 재밌어요. 감촉도 좋고요. 예, 되게 재밌는데요. 저마다 빚어낸 완성품들. 백토의 빛깔이 더해지니 예술품에 옷이 더 씌워진 느낌이다. 이어 도착한 곳은 중부전선 DMZ 철원. 추수를 끝낸 철원평야의 들녘을 철새들이 점령해버렸다. 한탄강 일대 자연탐방길은 한반도 지질의 신비를 감상할 수 있는 이번 여정의 하이라이트. 현무암 협곡으로 이루어진 한탄강의 이색적인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 이곳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5만 년 전에 저 북쪽에 있는 그 오리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화산이 폭발해서 그 용암이 분출이 돼서 이 철원평야를 다 뒤덮었죠. 그것을 이제 용암대지라 그래요. 그런데 그 이후에 비가 또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럼 비가 내리면 빗물이 어딘가를 흘러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장 낮은 곳이 이제 한탄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흘러서 내려가면서 그 용암을 이제 물이 깎아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형성된 게 이제 한탄강이죠. 그 한탄강이 형성되면서 이루어진 그 지질학적인 그 반응이 이제 주상절리죠. 어머니 배꼽산이라 불리는 북녘 땅의 오리산. 27만 년 전 이 고지에선 수차례 화산 활동이 이루어졌다. 분출된 용암은 철원 일대를 뒤덮었고 때문에 이곳엔 거대한 용암지대가 생겨난 것. 이 용암이 급격히 식으면서 수축되는 사이 사각, 육각 기둥 모양의 주상절리가 형성됐다. 대쪽까지만 어떤 쪽일까요? 처음부터 강바닥이 이렇게 밑에까지 없었어요. 지금 저기를 보시면 물이 흐르면서 깎았던 흔적들이 보여요. 저 위가요. 그렇죠. 저기가 강수면이었었어요. 이게 점점 깎아서 내려서 지금 이 수면까지 내려오는 거고요. 그래서 저기 있을 때 다 현무암들은 다 깎여서 내려왔어요. 오랜 세월 침식작용으로 수직절벽 협곡인 한탄강이 만들어진 것.
시간이 빚어낸 지형의 모습은 하나의 예술품을 방불케 한다. 어쩌면 여기에 또 하나 가장 크게 보이는 것도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수직으로 잘 발달이 되어 있는지 보실 수 있어요. 이쪽 오른쪽 면에 여기 하얀색 그 밧줄이 내려오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요. 금이 이렇게 나 있죠. 저건 아마 조만간 떨어질 거예요. 저게 이제 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직으로 딱, 전리예요. 저건 주상전리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암석에 나와 있는 그 틈들이에요. 지금 거기 돌 떨어지려는 데 말고 이쪽 밧줄의 왼쪽으로 보았다고 수직 아래 위로 다 전리들이 있어요. 저 부분을 따라서 물들이나 식물들의 뿌리가 들어와요. 그러면 뿌리가 커지면서 암석들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 기이함 덕분에 한국의 그랜드 캐년이란 수식어까지 얻게 된 한탄강의 주상절리 협곡. 자연이 빚어낸 풍광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그 칭송이 전혀 아깝지 않다. 그 아름다운 비경 앞에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다. 원래부터 있었던 그 고석인 줄 알았는데 솟아 올라오고 또 물에 의해서 깎이고 그래서 만들어진 고석이라 하니까 느낌이 새롭습니다. 그동안 보았던 고석하고는. 소나무를 머리에 인 고석과 그 주변을 휘감아 돌며 흐르는 물길, 그리고 각양각색의 바위 형상들까지 한 폭의 산수화가 따로 없다. 왜 이곳이 철원의 대표 명소인지 이제야 비로소 실감이 된다. 고석정에서 한탄강 상류로 거슬러 오르는 길, 그 사이에서 또 하나의 멋진 경관을 만날 수 있다. 바로 직탕 폭포다. 현무암 만반이 수직으로 깎여 내려가며 생긴 폭포. 이 폭포는 여느 폭포와는 달리 밑으로 긴 것이 아니라 옆으로 긴 것이 특징이다. 때문에 한국의 나이아가라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이게 여기가 이제 그 용암지대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좀 다 절리거든요. 여기까지 있는데 여기 특징은 그 폭포가 전체적으로 그 두부침식이라고 해서 여기가 지금 침식돼서 깎여 나가는 거거든요. 깎이면서 자꾸 앞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후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두부침식이라고 하는데 두부침식의 전형적인 그 진화 과정을 지금 보고 있는 그런 게 이 바로 직탕폭포의 특징이에요. 다시 말해 현무암 주상절리대 위에 강물이 흐르면서 오랜 세월 동안 현무암 기둥들이 물살에 떨어져 나가며 계단 형태로 폭포가 만들어진 것. 때문에 폭포의 위치가 조금씩 강 상류 쪽으로 이동하는 두부 침식이 생긴 것이다. 뭉국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주상절리잖아요, 거기도. 아까 그 중과하고 또 다르게 그 주상절리가 이제 비가 이제 많이 오면은 침식이 돼서 지금 깎이고 떨어져 나가고 하는 모습이고 또 여기도 주상절리가 있고 부분에 지금 두부 세 군데 나타나 있어요. 폭포 옆으로 이어진 절벽 역시 현무암 주상절리 지형이 빚어낸 절경 중의 하나. 세밀하게 예술품을 조각한 듯 빗물에 침식된 주상절리의 모습은 거대한 장관을 이룬다. 그 기괴한 모습에 사람들은 눈길을 뗄 수가 없다. 이 용암이 5번을 거쳐서 흘렀다 그랬죠? 네, 그래서 그 5번이 이게 켜켜이 쌓여 있는데 한탄강물이 그 한 커플씩 이제 벗겨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커플이 남았는데 이게 아직 안 벗겨져서
그렇게 지금 있는 겁니다. 이곳에선 수차례 진행됐던 화산 활동으로 인해 변형된 지질의 구조를 다양하게 관찰할 수 있다. 용암이 굳어서 생긴 현무암. 그게 우리나라엔 두 군데밖에 없어요. 화산지대인 제주도하고 여기 철원하고. 그래서 똑같은 거죠. 다만 이제 그 강도가 좀 틀려요. 제주도 거는 약간 좀 약하고 여기 거는 강합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은 용암의 그 물기가 틀려서 그래요. 제주도 거는 좀 되고 여기는 아주 묽어서 이게 반죽이 잘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밀도가 강하고 그래서 이제 강도는 좀 차이가 나는데 그 재질은 똑같다. 한탄강 지천에 널려 있는 현무암은 같은 화산지대인 제주도의 것과 달리 견고한 편이다. 때문에 예부터 철원 사람들은 곰보돌이라 불렸던 현무암으로 직접 맷돌을 만들어 사용했다고 한다. 여전히 현무암 맷돌은 철원 지역의 고유한 특산품으로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 자연이 빚어낸 이 위대한 예술품 속에서 참가자들은 어떤 기분일까? 이번에는 또 이게 공부하면서 왔잖아요. 지질학적으로. 이게 뭐 주상절리라든가 현무암이라든가 이런 거 공부하면서 오니까 더욱더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배우면서 느끼면서 이거 같습니다. 비가 와갖고 물량도 적당하고 또 이게 물이 많을 때 전번 한 번도 왔을 때 물이 너무 많을 때는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이 수위가 이쪽이 높아놓으니까 낙차가 별로 없어갖고 별로 보기가 좀 보기가 좀 안 좋았거든요. 오늘 딱 와서 보니까 적당하게 아주 딱 좋은데 높이나 물량이나 아주 좋았습니다. 수십만 년 세월이 빚어낸 보물을 보며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근사한 시간 여행을 한 것만 같다. 한탄강 일대를 벗어나 철원의 또 다른 지질공원으로 향하는 참가자들. 철원 평야의 들판을 가로질러 소이산으로 향하는 길이다. 소이산은 철원 평야의 중심부에 섬처럼 우뚝 솟아 있는 6.25의 격전지 중 하나였다. 철원은 예전에 굉장히 격전이 심했던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사람의 피가 뿌려지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분들의 뼈와 피가 묻힌 땅을 지금 걷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 굉장히 숭고한 땅이죠. 여기가 뭐 그러고 보면 그런 땅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소이산은 6.25 전쟁 이후 매설된 지뢰로 인해 민간인이 출입할 수 없던 통제구역. 이곳에 생태숲길이 생기면서 민간인에게 개방된 것은 2011년 최근의 일이다. 하지만 여전히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숲속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비밀 속에 감춰졌던 소이산은 지난 60여 년간 원시의 자연을 길러내고 있었다. 이 광경을 놓칠세라 한 참가자의 셔터 누르는 손길이 분주해진다. 요즘은 이제 잎도 다 지고 이렇게 열매만 남는데 이렇게 앙상한 열매들이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기록으로도 남기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합니다. 전흔의 아픔을 딛고 끊임없이 생명력을 이어간 소이산의 자연을 보니 이 땅에도 머지않아 평화가 오리라 기대해 본다. 잠시 가던 길을 멈춘 참가자들. 저겁니다. 어떤 거요? 저게 백마고지 같은데 저게. 네. 뼈쪽 올라온 거요? 네. 전적비는 저기 있고 저 앞에 저희 가서 볼 수 있고. 넓다. 조금은 남다른 기분의 한 참가자.
반가운 마음도 있고 또 뭐라고 슬픈 마음도 있고 또 옛날에 고생하던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오고 좀 그래서 복잡해요 지금. 놀랐어요? 옛날에 지금 추웠어. 저는 저쪽 끝 이땅굴 쪽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땅굴 옆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철원 평야를 사이에 놓고 수많은 고지전이 펼쳐졌던 철원. 그 현장을 눈앞에서 보니 가슴이 먹먹해진다. 겨울철에 주로 훈련 나오니까 겨울이 사실 그 눈 덮이고 얼음 덮이고 황량했던 그런 그다음에 거기 또 대신에 그 두루미 같은 거 이런 거 철새들 쫙 논두렁에 있고 이런 그런 풍경이 있는 거죠. 여기가 고생했던 추억이 있는 거죠.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지만 DMZ의 고유한 지질 모습은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다. 지리 지질 지형을 갖고 그 공원을 만드는 세계적 추세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유일하게 지금 제주도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거고요. 지정을. 그다음에 지금 우리 그 국내에서 지금 지질공원을 하는 쪽은 이제 부산이나 그다음에 울릉도도 청송 그런 쪽에서 지금 이제 공원화 됐고 인증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강원도도 이 지오파크를 5개 접경 지역을 묶어서 그래서 지오파크로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소이산은 예부터 사통팔달 전망이 좋은 요지여서 고려 때부터 봉수대가 설치됐고 6.25 전쟁 전후로는 미군 기지와 국군 기지가 번갈아 자리 잡기도 했다. 여전히 이곳은 철원 최고의 전망대로 통한다. 탁 트인 광경 앞에 힘들게 올랐던 순간도 싹 잊게 된다.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너른 철원 평야의 들판. 그 사이로 김일성 고지도 눈에 들어온다. 무수한 고지전의 역사를 이곳에선 한눈에 볼 수 있다. 그런데 저 아이스크림 고지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는요. 6.25 전쟁 때 피아간의 전투가 굉장히 치열합니다. 저곳이 이 제성평야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기 때문에 적군이나 우리나 저선이 다 필요했겠죠. 그래서 폭탄을 쏟아붓다시피 합니다. 그랬을 때 흙이 흘러내리겠죠. 그랬을 때 유엔군에서 참전한 영국군 병사가 보고 하는 소리가 아이스크림이 흘러내리는 것 같다고 그 말이 있고 난 다음서부터 아이스크림 고지로 이름이 바뀌다시피 했습니다. 전흔의 유적지를 가까이서 둘러보며 참가자들은 이 땅의 통일의 역사가 세워지길 조심스레 기도해본다. 어느덧 마지막 여정으로 향하는 참가자들. 명성산 중턱, 조용한 계곡에 자리한 삼부연 폭포다. 폭포에 물이 떨어지는 세 곳의 모양이 가마솥 같다 하여 이름 지어진 삼부연. 사계절 마르지 않는 물과 기이한 바위가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신비로움을 불러일으킨다. 그 모습에 옛 선인들도 이곳을 그냥 지나쳐가는 법이 없었다고 한다. 옛날에 겸재 정선 선생님도 금강산을 오르내리시면서 힐정산수화를 그리실 때 이 삼변폭포를 그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네이버에서 찾으면 겸재 정선 선생님이 그리신 삼변폭포 그림입니다. 겸재 정선의 그림 속에서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삼부연 폭포. 그림 속 3번 꺾여 수직으로 떨어지는 폭포 물줄기가 현재 모습 그대로다. 용이 승천했다는 전설 때문에 예부터 가뭄이 들면
폭포 밑에 단을 차려놓고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던 이곳. 전설만큼 지형 또한 특이하다. 이 폭포가 지금 흐르는 곳이 아니라 그 전에는 이 옆으로 흘렀어요. 그 옆에 지금 저기 바위가 이렇게 파져 있잖아요. 지금 예전에 폭포가 흘러서 물을 판 자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진 현상에 의해서 이제 뒤로 물러나면서 이쪽으로 지금 위역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물이 위역이 변경되는 그런 이제 지진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특이하다는 거죠. 수만 년에 걸쳐 자리했던 세 번의 폭포 물길이 이동한 흔적을 모두 찾아볼 수 있다. 이번 평화 지역 지질 공원 탐사 여행을 하면서 얻어진 게 상당히 많아요. 그 전에 봤던 직장 폭포하고 다시 또 느끼는 게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제 화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돌들, 그다음에 단단한 화강암, 그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어떻게 변해 갔는지 이런 걸 지질적으로 설명을 듣고 들으니까 그 전에 그냥 단순하게 관광하던 거하고는 생각도 달라지고 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공부가 됐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수십만 년의 세월을 거슬러 DMZ 속 지질의 비밀을 탐험했던 시간. 그 비밀을 알고 나니 지나온 모든 곳들이 더욱 특별하게 여겨진다. 한반도 지질의 보고, 강원도 DMZ 일대로 떠난 지질공원 탐방기. 시간의 향연이 빚어낸 천혜의 자연 모습은 통일시대 우리가 대물림할 소중한 유산이 되고 있다.